체육관 방송 혹시 안녕하세요. 저희는 17대 학생회이고요. 지금 18대 위드피 학생회 입회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 보이다시피 이거는 저희 학생회 로고이고요. 저기 조직도를 보면은 왼쪽 위부터 회장단, 동아리 총괄부, 소통참여부, 안전체육부, 영상기획부, 예술홍보부, 이벤트혁신부, 정보협력부, 학생복지부, 학예부가 있습니다. 자세한 부서 설명은 저희 회장단 설명 이후에 할 예정이고요. 네, 우선 저희 회장단부터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장단은 평내고등학교 학생 대표로서 학생들을 위한 안건들을 추진하고 학생회를 인솔하는 부서입니다. 왼쪽부터 왼쪽부터 저희 2학년 정교 부회장 정지호이고요. 가운데는 3학년 정교 회장 정재윤 저이고요. 오른쪽은 3학년 정교 부회장 여기 있는 염지영입니다. 다음으로는 학생회 회장단 인재상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정입니다. 열정은 마치 불꽃처럼 저희를 움직일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매사에 열정을 가득 담아 회장단은 모두를 이끌고 학생회를 통솔해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열정을 첫 번째 인재상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은 마치 나침반처럼 학생회를 이끌고 가야 하는 인재상이고요. 그리고 이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으면 학생회를 배려와 화합의 하나의 장으로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임감인데요.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겼으면은 책임감을 가지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고 아니면은 이 책임감을 가지고 또 학생회를 하나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학생회 회장단이 진행했던 4가지 사업을 하나씩 짚어드리고 그리고 그 사업들에 대한 진행도와 결과를 하나씩 말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스타그램입니다. 공스타그램은 학업 정보를 공유하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유도하고 성취감과 학습 의욕을 돋아서 학생들의 공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구상했던 사업입니다. 네, 이렇게 인스타그램 평내고 스터디를 만들어서 저거를 방학 동안 운영을 하면서 DM으로 자기가 하루 동안 공부했던 공스타 사진들을 이렇게 받아서 하나로 모아서 게시를 했고 이거를 여름방학, 겨울방학 진행을 했고 참여율, 그리고 공부 시간, 그리고 공스타를 얼마나 잘 꾸몄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수능시계 등의 상품을 증정했습니다. 이 공스타그램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었는데요. 이 공스타그램을 시스템을 하나로 획일화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생각보다 좀 소요가 돼서 이거를 장기적으로 진행하지 못했고 방학에 비해서 학기 중에는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했기 때문에 방학 중에만 진행해서 공스타를 끝까지 끌고 가지 못했던 점이 상당히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예산 참여제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 참여제는 본인 진로와 연관된 사업을 직접 계획하고 계획서를 저희 학생회한테 제출하면은 저희가 그 계획서를 선생님과 같이 심의해서 학교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 참여제를 하면은 자신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기획할 수 있고 진로의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시로는 저희가 총 4개의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급식 잔반 줄이기 캠페인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급식 잔반을 줄이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그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줄 상품들을 저희 학교 예산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분자 모형 만들기가 있습니다. 분자 모형 만들기는 분자 모형 만들기라는 키트가 있는데 그것을 이과 쪽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분자 모형 만들기 키트를 제작하고 그 다음에 분자와 관련한 교육을 했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평내 그린 실천이 있는데요. 평내 그린 실천은 저희 학교가 좀 더 지속 가능하고 좀 자연 친화적인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다육식물들을 저희 학교 예산으로 구입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키우는 그런 작업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소품 만들기가 있는데 저희 예산 참여제 사업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진행이 돼서 크리스마스 소품을 만드는데 저희 학교 예산을 통해 구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만드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만든 후에 저희 그 평내고 학생들에게 판매를 하고 그 판매 수익금을 바탕으로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구매해서 기부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네, 아쉬웠던 점으로는 저희가 이 사업을 기획할 때 총 4팀을 각각 15만 원씩 지원해주는 것으로 기획을 했는데 이 4사업 이외에도 좋은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미리 4팀밖에 뽑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참여제 진행 기간이 좀 촉박했어서 대부분의 사업이 일정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예산참여제를 한 번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자판기 개선입니다. 저희는 학생들의 원활하고 편리한 자판기 사용과 다양한 메뉴 섭취를 위해서 이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우선 자판기가 빵 자판기 하나랑 음료수 자판기가 한 개 있었는데 저희가 교장 선생님과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서 빵 자판기 2개, 음료수 자판기 2개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개 있었을 때는 오래 기다리면서 줄을 서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2개씩 늘리면서 그 분산돼서 저희가 이 불편함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빵 자판기 같은 경우는 카드 리더기가 없어서 현금으로만 결제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도 교장 선생님과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서 카드 리더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설문조사를 계속 진행해서 업체와 협의를 노력했으나 업체에서 그 설문조사 받은 음식들을 교육청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다소 오래 걸려서 아직 메뉴를 교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고요. 오후쯤이 되면은 상품 개수가 항상 부족한데 그 문제를 개선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회장단이 네 번째로 내걸었던 공약인 동아리 융합 프로젝트입니다. 동아리 융합 프로젝트는 진로 분야의 융합 및 전문성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고 협동력과 창의성을 증진시키며 동아리 활동에 기존과는 다른 색다름을 부여하고자 저희가 구상했던 사업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이 사업은 저희 임기 중에 달성하지 못했고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동아리 신설의 문제점을 저희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동아리가 새로 생길 거라고 일단은 저희가 생각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 동아리가 신설됐을 때에도 저희가 그 동아리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점에서 저희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동아리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지 못했습니다. 일명 우물실이나 아톰 이런 대형 동아리들의 의견만 조금씩 물어보고 완벽하게 모든 동아리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동아리들의 좀 반발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동아리 일정 조율이 어려웠는데 동아리의 특성상 학기 초에 신입 부원들을 뽑고 커리큘럼을 자기 동아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1년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임기가 2학기, 1학기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중간에 동아리 사업에 끼어들어서 이 동아리 융합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문이과 및 예체능 동아리 융합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자신의 진로를 찾아서 문과, 이과, 예체능 동아리로 각각 들어간 건데 굳이 이거를 융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기도 힘들었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문제점이 나중에 발견이 돼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고, 공약을 내건 것을 진행하지 못한 점은 저희 회장단도 상당히 반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학생회의 다양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부서의 일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다른 일들을 더 열심히 했다는 점을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장단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리 총괄부의 부장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동아리 총괄부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아리 총괄부는 새학기 동아리 조직 및 솔비치 동아리 부스 편성과 같이 동아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다음 동아리 총괄부의 인재상입니다. 동아리 총괄부의 인재상으로는 동아리의 일을 미루지 않고 처리하는 성실함, 동아리들을 총괄하는 리더십, 자신이 맡은 일은 책임지고 완수하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동아리 총괄부에서 진행하였던 사업들입니다. 가장 첫 번째 사업은 동아리 도장 깨기입니다. 동아리 도장 깨기는 저희가 다양한 부스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걸 목적으로 하였고요. 학생들이 여러 부스들을 체험하면서 도장을 찍고 상품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사업과 관련된 홍보가 부족하여서 참여도가 적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업은 동아리 N행시 짓기입니다. 동아리들로부터 받은 동아리의 이름을 이용한 N행시를 학생들에게 투표를 받아서 많은 표를 받은 동아리들에게 상품을 지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동아리를 맞춰봐입니다. 이 사업은 동아리에 관한 간단한 퀴즈를 통해서 어떤 동아리가 있고 그 동아리가 어떤 주제를 다루는지 학생들에게 알려주고자 진행하였었습니다.
동아리 총괄부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인데 저희가 18대 학생회부터는 동총부가 사라지고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신설되는 부서의 이름은 생활환경부입니다. 생활환경부는 학교 생활 분야 및 교육 관련 분야를 모두 포함해서 학교 환경의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생활환경부의 인지상으로는 저희가 주변 학생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도 있으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를 잘 처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꼼꼼함을 뽑게 되었고 두 번째는 책임감을 뽑게 되었습니다. 생활환경부로서 자신이 맡은 일을 완수하고 마무리하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마지막 인재상은 열정입니다. 여러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하며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동충부와 생활환경부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 생활환경부에 대한 질문 있으면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럼 동아리 총괄부에서 하던 일은 어떻게 될까요? 원래 동아리 총괄부에서 하던 일이 대표적으로 동아리 조직 편성과 이제 축제 때 동아리 부스를 편성하는 것이었는데 저희가 그 일은 회장단이 담당을 하게 될 예정이고 저희가 동총부를 저희가 없애고 새로운 부서를 만든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동충부가 두 가지 일을 저희가 매우 열심히 하지만 그 외의 일을 추가로 하기에 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좀 전반적인 것을 담당할 수 있는 생활환경부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학교 환경이면은 학교 시설의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 생활환경부가 저희가 처음 구상할 때 예시로 들었던 것들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자판기 관리나 저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자습실 관리와 같은 것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추가적인 것들은 이제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선생님과 의논하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 편하게 하셔도 돼요. 질문도 없을까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통참여부 부장 정인아입니다. 네, 저희 소통참여부는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교내 다양한 행사의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오른쪽은 부정인 저고요. 왼쪽은 차장인 승효인데 승효야 일어나서 인사 한번. 네, 그럼 이제 저희 소통참여부의 인재상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열정이 있습니다. 저희 소참부는 열정으로 움직이는 부서인 만큼 누구보다 열정을 가진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꼼꼼함이 있습니다. 학생의 계정은 공식적인 안내를 맡아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검토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실함이 있습니다. 소참부는 학생의 모든 부서의 사업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언제나 홍보를 진행할 수 있는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소참부의 3가지 대표적인 사업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주된 업무인 학생의 인스타그램 관리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관리는 정보 전달이 온라인에서도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돕기 위해 학생의 다양한 사업을 홍보하고 DM으로 건의사항 및 질문에 답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는 전화 갔습니다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전화 갔습니다는 전담 학생에 왔습니다의 줄임말로 온라인 홍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오프라인에서도 홍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소통참여부와 사업 담당 부서가 각 반에 들어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마지막 사업으로는 평내고 행사 캘린더가 있습니다. 학교 일정이 많아서 헷갈릴 때 캘린더를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 끝난 달과 같이 사업이나 활동이 몰려있는 달에 일정을 달력 형식으로 제작해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합니다. 네, 이렇게 소통참여부에 대한 설명이 모두 끝났습니다. 학생의 중심, 학생회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우리 소통참여부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소참부 질문 받을게요. 저쪽 마이크 주세요. 저 학생의 인스타를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부서에서 만든 행사 같은 포스터도 직접 제작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포스터는 이따가 소개될 예술홍보부에서 맡고 저희는 그거를 업로드하거나 글만 수정해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뭐야? 응? 뭐야? 아닌가요?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내고등학교 학생회 안전체육부 부장을 맡고 있는 3학년 경재호라고 합니다. 저희 안전체육부는 평내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스포츠 관련 행사를 주최 및 담당하는 부서인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안전은 선생님들이 주로 맡으시다 보니까 안전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인지상 세 가지는 열정, 창의성, 자신감인데요. 우선 열정은 제가 생각할 때 학생의 활동의 기본이 되는 그러한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정이 가득해야 1년 동안 지치지 않고 신나고 재미있는 학생의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열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창의성인데요. 저희 부서가 진행하는 사업들은 전반적으로 이벤트 형식의 사업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 부서는 아무래도 카테고리가 안전과 체육 두 가지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범위가 좁고 제한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좁고 소재도 별로 없는 이 카테고리에서 평내고 학생들이 즐길 수 있고 색다른 사업들을 많이 구상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신감인데요. 저희 안전체육부의 일원이 되면은 스포츠 리그 행사나 주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학생들을 통제해야 되고 또 심판이 되어서 판정도 내려야 되고 학생들 앞에 서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서 자신감 없이 주눅든 목소리로 학생들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서가 맡고 있는 대표 사업 첫 번째는 스포츠 리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두 이번 1학기 때 해보셨을 사업인데요. 학급 대항전으로 진행이 되는 학년별 스포츠 리그는 학급 친구들과의 친목 향상과 협동심과 팀워크 증진이라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포츠 리그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교내에서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진행이 가능한 종목이 한정적이고 적다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인재상에서 말씀드린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음 대표 사업은 노란우산 사업인데, 방금 전에 저쪽에서 진행을 하던 사업이 저희 부서가 맡고 있는 노란우산 사업입니다. 갑작스럽게 등교할 때 안 오던 비가 하교를 해야 할 때 내리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우산이 없는 학생들은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비 오는 날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서 저희가 노란우산을 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란우산 사업은 날씨에 따라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질서 통제가 전 학기 때는 조금 쉽지 않아서 이번엔 개선을 해보았는데 방금 내려오면서 보니까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 사업은 스포츠 게릴라 이벤트와 스포츠 리그 올스타전을 진행했었는데, 스포츠 게릴라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연 캠페인과 같이 엮어서 학생들의 안전도 좀 중요시하고 스포츠와도 연계를 지어서 좀 재미있고 그러한 활동을 준비해 보았었고, 스포츠리그 올스타전은 작년 스포츠리그 종목이 농구였는데요. 그런 스포츠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스포츠리그 올스타전을 열어서 또 평내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재미있는 볼거리를 선사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안전체육부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 혹시 있을까요? 저 혹시 체육대회 같은 행사도 안전체육부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주도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저희 안전체육부는
좀 옆에서 도와드리는 정도로 맡고 있습니다, 역할을. 스포츠 클럽 행사할 때 심판을 보시던데 그럼 그 체육 경기 규칙에 대한 지식도 많이 필요한가요? 정말 기본적인 지식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경기 규칙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프린트로 해서 주십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시기 때문에 그건 따로 걱정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계실까요? 네, 없으시다면 이렇게 저희 안전체육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기획부 부장 석진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영상기획부는 교내 행사에 대한 집중도 그리고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영상을 기획 및 제작하는 부서입니다. 저희 연기부의 인재상으로는 짜여진 일정에 맞게 준비하여 차질 없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성실함,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신선하고 톡톡 튀는 창의성,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열정입니다. 물론 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뜨거운 열정이 있으시다면 제가 두 팔 걷고 제가 가진 모든 능력과 기술을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연기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3학년 선배들의 수험 생활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작하는 수능 응원 영상입니다. 재작년에는 인간극장 컨셉, 작년에는 후배들과 선생님의 응원을 담은 영상으로 제작을 하여 많은 호응을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학생회 학생복지부에서 진행하는 교복은행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하는 교복은행 홍보 영상인데요. 재작년에는 정준하여 패러디 영상을 또다시 패러디하여 큰 호응을 얻었고 작년에는 스트릿맨 파이터라는 방송에서 진행된 세핑 챌린지를 패러디하여 무려 25,000의 조회수를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평내고의 꽃 솔빗제 홍보 영상입니다. 코로나로 몇 년 만에 열렸던 작년 솔빗제에서는 학생들이 축제를 더욱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영상으로 여기 어때 컨셉의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그거를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겨울 평내고 어때 솔빗제 어때 축제 어때 올겨울 댄스 어때 노래 어때 힙합 어때 축제할 때 평내 어때 축제할 때 평내 어때 네, 잘 보셨나요? 네. 짧긴 했지만 저희가 직접 노래도 녹음하고 학생회 친구들이 하나씩 출연을 해가지고 만든 정성을 담아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이런 영상에 관심이 있으시고 열정이 있으시다면 모두 영상기획부에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영상 편집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프리미어 프로 쓰시는 건가요? 저희 후배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내 어때 저 영상도 핸드폰에 있는 어플로 편집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술 같은 거는 없는 친구들도 괜찮고 열정만 있다면 저희 후배와 제가 열심히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없나요? 뜨거운 인기. 영상에는 꼭 직접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여기 안 나왔어요. 마이크를 껐다 켰다 하지 말고 그냥 켜놔. 이 부서에서는 그러면 기획은 다른 기획 부서에서 해주는 거고 영상을 제작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획부터 제작까지 모두 저희가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또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7대 예술홍보부 부장 서대교입니다. 지금부터 예술홍보부 홍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술홍보부가 뭐하는 부서냐? 바로 다양한 학생회의 사업들을 사업들의 홍보를 위해서 포스터를 기획, 제작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뽑은 예술홍보부의 인재상으로는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스터가 가독성이 좋지 못한 것보다는 당연히 미적으로 보기 좋고 깔끔한 게 더 좋은 홍보 효과를 볼 수 있겠죠. 또 그리고 포스터를 제작하는 과정 자체에 본인의 취향도 좀 넣고 하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어야 많은 작업량을 소화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술성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협동력인데요. 아무래도 사업을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부서와 이 꾸준한 소통을 통해 포스터를 완성해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중요한 인재상으로 꼽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책임감인데요. 정해진 기간 내에 포스터를 완성해서 홍보를 시작해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예술홍보부의 인재상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자세하게 예홍부가 하는 일에는 무엇이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술홍보부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게 되는 일이 이 조직도를 제작하는 것인데요. 방학에 아이디어를 구상해 두고 개학한 후에 바로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급식실 앞에 그 큰 공간에다가 큼지막하게 붙어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예술홍보부의 꽃 포스터 제작입니다. 앞에서 발표한 부서들의 그 사업 소개할 때 옆에 띄어졌던 포스터의 대부분이 저희가 만들었던 포스터인데요. 예홍부는 부서 특성상 주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사업 홍보를 위한 포스터를 제작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지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더 편할 수도 더 힘들 수도 있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벤트성 사업입니다. 저희 예홍부는 한 학기에 한두 번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17대에서 지속적으로 해오던 공모전 사업을 참여 인원 부족 문제로 폐기하게 되었고요. 오락성을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했던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 비즈 만들기 사업에서는 첫 번째로 이 오락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행사를 진행하는 시간이 점심시간으로 너무 짧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급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아쉬움이 남는 사업이었습니다. 끝으로 현재 스크린에 보이는 영상이 제가 실제로 힐링 콘서트의 포스터를 제작할 때 녹화해두었던 영상인데요. 제작해 보다 보니 애정이 생겨서 더 집중하고 열심히 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시면 나름 나쁘지 않은 완성도를 보여준 포스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처음부터 포스터를 잘 만드는 사람만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부서인가 하면 저는 확신을 가지고 아니라고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1학년 때 예술홍보부의 지원서에 첨부했던 포스터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허접한 모습의 포스터인데요. 놀랍게도 이 포스터로 예홍부에 붙게 되었고요. 이 열정 하나로 그래도 어느 정도 봐줄 만한 포스터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이 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포스터 제작 능력으로 지원에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조금 더 과감하게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그 포스터를 만들 때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사이트 등은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은 직접 구매해서? 저희는 모두 다 무료 어플이나 무료 사이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네. 저 이벤트성 사업 앞에 공모전 사업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그 학교 홍보 콘테스트가 제가 1학년일 때 있었고요. 그리고 2학년 때, 3학년 때인가? 어쨌든 그 역사 홍보 사업을, 역사 기념일 홍보 사업을, 공모전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보통 그런 포스터를 제작하는 제작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저희가 그 사업을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포스터를 맡기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기간은 그때마다 이제 그 부서에서 정해주는 기간을 따르게 되고요. 저는 일반적으로 일주일 정도가 잡혔던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1차적으로는 A4 사이즈로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인스타 게시용으로는 1대1 사이즈나 4대5 사이즈가 맞기 때문에 그렇게 추가로 사이즈를 늘리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벤트 혁신부 부장 엄강희입니다. 우선 저희 이벤트 혁신부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저희 이벤트 혁신부는 학생들에게 소소한 즐거움부터 의미 있는 행사까지 교내의 크고 작은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부서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벤트 혁신부가 필요한 인재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의성인데요. 이벤트 혁신부라는 이름처럼 저희 부서는 다양한 이벤트들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부분이 가장 큰 요소인 부서입니다. 따라서 다양하고 참신한 행사 기획을 위해 창의성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협동성인데요. 저희 이벤트 혁신부는 수능 응원 영상이나 그 외의 다른 사업들도 다른 부서와 협력하거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부서와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협력할 줄 아는 자세가 있어야 학생회 내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큰 충돌 없이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 협동성을 두 번째 인재상으로 넣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열정인데요. 열정은 어느 부서에서든 학생회라면 꼭 필요한 인재상일 텐데 저희 부서는 작년 사업을 기준으로 빼빼로데이 사업, 포토데이 사업, 마음을 전해요 사업 등 참여하는 학생들만큼이나 저희도 활동적인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할 때 열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열정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에 따라 사업의 완성도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여 중요한 인재상이라고 생각해서 세 번째 인재상에 넣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작년에 진행한 이벤트 혁신부의 사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토데이인데요. 포토데이는 9월 14일 포토데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에 도움을 주고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과의 좋은 추억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내용으로는 이 사업은 구글폼을 통해 당첨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점심시간에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요. 당첨되지 못한 학생들은 따로 준비된 기념일 퀴즈를 풀고 소소한 간식을 얻는 사업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사업 진행 후 사진 찍기에 좋은 장소와 배경 선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 사진의 퀄리티가 아쉬워 이 사업의 보완점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빼빼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많은 학생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기념일 중 하나인 만큼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하고 평소 자신이 마음을 전하지 못했던 친구들에게도 간단한 편지와 빼빼로를 통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편지지에 학생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편지를 작성 후 상자에 넣으면 당첨된 학생들에게는 편지와 함께 빼빼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업 진행 후 배치할 편지지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불편을 겪는 학생들이 있었고 편지지를 쓰지 않는 학생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지 못해 원하는 학생들이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을 전해요 사업입니다. 마음을 전해요 사업은 올해 진행한 사업으로 5월 15일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평소 감사했던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학생회실 앞에 배치된 편지지를 통해 학생들이 감사했던 선생님께 편지를 작성 후 상자에 넣으면 직접 이벤트 혁신부에서 편지와 비타오백을 함께 전달해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구글폼이나 인스타를 통해 학급 임원이 개인적으로 학생에게 신청을 하면 학생들이 담임 선생님들께 드릴 편지지와 꽃도 제공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학생들의 편지지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해 편지지를 학생회실 앞에 배치했다는 점에서 공지나 인스타를 확인하지 못한 학생들은 편지지의 위치를 알지 못하여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었고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여러 번 발생하여 편지지와 같은 사업을 진행할 때는 문제를 보완할 점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던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이벤트 혁신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혹시 그 예산 같은 거는 다 사업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 어느 정도로 편성이 되나요? 마음을 전해요 사업 같은 경우는 비타오백이랑 꽃, 편지지 같은 금액이 들었는데 이거는 그때그때 사업하는 기준이랑 선정하는 인원수에 따라 사업 양이 크게 달라져요. 그래서 10만 원 이내로 최대한 했던 것 같고 큰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15만 원 안팎으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없나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7대 위드피 정보협력부 부장 이서영입니다. 정보협력부 이름만 들어서는 무엇을 하는 부서인지 잘 알지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정보협력부라는 부서는 대의원 회의를 주최하거나 학생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모든 활동을 기록하는 부서입니다. 부장은 제가 지금 맡고 있고 차장은 저기 이한준이라는 학생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보협력부에서 하는 활동들은 인재상 이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협력부에서 원하는 인재상입니다. 첫 번째로 적극성이 있습니다. 적극성은 학생회를 하고 싶은 모든 학생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면서 방과 후에도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극성은 필수입니다. 두 번째로 성실함이 있습니다. 정협부는 큰 사업을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회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쭉 성실하게 활동을 하는 부서입니다. 회의록을 작성한다거나 문서 양식을 만드는 등 평소에 꾸준히 하는 활동이 많은 부서인 만큼 회의록 쓰기를 미룬다거나 자료 제출이 미뤄지는 경우에는 좀 큰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실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꼼꼼함입니다. 회의록을 작성할 때 20명 가까이 되는 학생회 임원들이 모든 의견과 결정 사항들을 다 적어야 하기 때문에 기록하고 요약해야 하기 때문에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양식을 만들거나 회의록을 작성할 때 빠지는 내용이 있다면 이건 역시도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함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거나 이제 이 지원서를 제출할 때 덜렁거리는 모습보다는 좀 꼼꼼함을 강조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정협부의 활동들입니다. 첫 번째로 학생회 회의록을 작성하는 일이 있습니다. 회의 시간 동안에 집중해서 열심히 그 회의에서 나온 결정사항, 의견들을 기록하고 요약하여서 회의록을 작성하면 됩니다. 학생회는 전교의 주도적인 학생들이 모이는 만큼 회의의 수도 작고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이제 회의록을 작성함으로써 학생회의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계획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회의록들을 보면서 선내에 과거에 어떤 사업들이 있었는지 그 사업에서 어떤 점이 중요했는지 그런 점들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이 겉으로 보기에는 좀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회의에 집중해야 되고 이전에 진행했던 사업들과 연관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회의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문서를 작업하는 거를 좀 좋아하고 정리하는 것도 좋아해서 이 활동을 하면서 정말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설문조사입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가장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설문조사입니다. 학교에서 급식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요청하시기도 하고 자발적으로 자판기에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제 설문조사를 만들고 그 설문조사를 요약해서 그 결과를 다시 선생님한테 보고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보다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정보협력부라는 부서의 이름이나 활동들이 재미없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쓰는 것을 좋아하거나 정리를 좋아하는 학생들, 그리고 뒤에서 착실히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들이라면 정말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지원해주세요.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질문 없으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복지부 부장 김규빈입니다. 저희 학생복지부는 줄여서 학복부라고도 부르는데요. 저희 학복부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또 학생 복지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입니다. 네, 이 다음 세 가지가 저희 학복부의 인재상인데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문제의식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서는 학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사업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학교의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복지는 무엇인지 빠르게 알아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열정과 책임감인데요. 우선 학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하려면 학복부로서의 열정이 엄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은 시작뿐만 아니라 마무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끝까지 진행시킬 수 있는 책임감이 꼭 필요합니다. 네, 저는 이제 학복부의 사업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교복은행입니다. 여러분 분명 산지 얼마 안 됐는데 교복이 금방 작아지거나 분명 집에 둔 것 같은데 뒤져보니까 없었던 경험이 다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이 사업이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학년 말부터 다음 학년 초까지 진행되는 사업인데 그 해에 이제 교복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저희 졸업생들이나 혹은 남는 교복이 있는 재학생들한테 교복을 기부받아서 그 다음 학기에 신청자들에 한해서 저희가 그 교복을 물려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12월부터 다음 해 3, 4월까지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기는 한데 그만큼 끝내고 나면 정말 보람찬 사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바로 문제집이 없으면 구매하자인 문제업구인데요. 여러분도 집에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문제집이 몇 건이나 되나요? 저는 진짜 한 5건이 넘는 것 같은데 버리자니 아깝고 팔자니 귀찮은 그런 문제집들을 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기부만 하고 판매는 제가 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학복부가 하는 일은 문제집 상태를 보고 그 문제집의 가격을 책정한 다음에 저희가 바자회 같은 형식으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수익은 전에 기부되고 지금 이번 달에 바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라 현재 3층 학생회의실 앞에 노란색 박스에 여러분이 기부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학복부가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 사업을 하는데 학복부의 대표 사업이었었던 다손이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성용품 나눔함 사업인데요. 화장실에 여성용품을 비치해둬서 만일을 대비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진짜 정말 좋은 반응을 이끌었었던 저희 학복부의 대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학생복지부를 지원할 분이 계시다면 이 다손이를 어떻게 부활시킬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한번 자세하게 생각하시면 학복부 들어오는데 조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복부가 복지를 위한 노력을 한다는 점에서 어떤 생기부에 써도 크게 이질적이지 않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 강추하기 때문에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을까요? 없으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예부 부장 이은주 이제 학예부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혹시 학예부 생각하고 들으러 오신 친구들 계신가요? 몇 명 있네요. 더 많이 지원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설득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예부는 일단 부장 이은주 그리고 저기 수아 차장은 수아 이렇게 활동을 했었고요. 저희는 힐링 콘서트나 솔빗제 등 다양한 교내 축제를 주관하고 연출하고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일단 인재상으로 열정은 정말 다른 부서에도 빠지지 않았었던 거 기억하시죠? 열정은 솔직히 학생회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기초 소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열정만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창의성도 있어야 되고요. 성실한 것도 저는 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맡은 일을 끝까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를 많이 볼 거라서 네, 인재상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선 힐링 콘서트 저희가 가장 자주 진행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1학년, 2학년들 다 올해 한번 힐링 콘서트를 했었기 때문에 어떤 콘서트인지 느낌은 다들 아실 거예요. 바쁘고 힘든 학교 생활에 지친 학생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이 힐링 콘서트를 항상 매 한 5월 정도에 주최를 하고요. 지원한 팀 중 뭐 4-5팀을 선발해서 강당을 이용해서 점심시간에 공연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솔빗제는 올해 입학한 친구들은 아직 못 경험해봤을 거고 작년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3년 코로나 터지고 나서 3년 뒤에 지금 열렸던 솔빗제를 저희가 또 주관해서 맡고 담당을 하는데 한 해 마지막을 평내고 축제에 꽂힌 솔빗제 공연을 즐기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저 포스터는 참고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칭찬해주세요. 솔빗제는 컨셉을 정하기가 꽤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창의성과 센스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솔빗제 당일 점심 식사 후에 진행되는 공연을 기획 연출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게 큰 저희가 가장 많이 주관하는 사업 2가지고요. 뭐 나머지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오셔서 더 생각하거나 본인이 진행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 하면은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저 학예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질문을 받을 건데 질문 있으실까요? 이거는 살짝 간단한 질문인데 학예부는 공연 참가를 못한다는 게 진짠가요? 네, 왜냐면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공연을 다
특히나 부장은 네, 본인이 다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뭐 생각한 컨셉이나 이런 거를 다 끝까지 끌고 가야 되는 책임감 때문에 웬만해서는 공연 지원을 하지 않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혹시 그 9월에인가 10월인가 진행하는 가을음악회도 학예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가요? 가을 음악회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힐콘인 것 같은데 가을 음악회를 라고 써 있길래 아 있나요? 저는 가을 음악회는 저희는 그런 것도 보통 힐링 콘서트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공연을 하기 때문에 근데 아마 학생회에서도 가을 음악회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공연을 하면은 그것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그 힐링 콘서트나 솔비제 사회 같은 것도 학예부에서 총괄해서 보는 건가요? 사회는 보통 MC를 학생회 내에서 보고 싶은 친구가 있다 하면은 이제 제안을 해서 할 의향이 있냐 하면은 그 친구를 뽑고 MC나 이런 쪽으로 꿈을 꾸고 있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 친구들의 진로를 위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보통 MC를 봅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저 힐링 콘서트나 솔비제 이외에 진행하시는 사업이 따로 있을까요? 저희는 작년에는 꽤 시간이 부족했고 좀 바빴었기 때문에 일단 2가지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예전에는 복면가왕 이런 것도 많이 진행을 했고 그 힐콘하고 같이 융합해가지고 복면가왕 이런 것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질문 많네요. 저 힐링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참여해서 4개에서 5팀 정도를 공연을 하는 거라고 방금 들었는데 네네네. 혹시라도 학생들이 그 참여하는 팀 수가 3개에서 2개 뭐 이런 식으로 적을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럴 때는 공연 시간을 줄이는 건지 아니면 학생회에서 이벤트를 또 따로 정해서 시간을 늘리는 건지.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지원팀이 그렇게 적었던 적은 거의 대부분 없었고 걱정했었던 적은 있지만 적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 그런 경우에는 시간을 조금 늘리려고 이벤트를 넣거나 이런 거는 네, 했었습니다. 포스터를 다른 부서에서 만드는 걸로 알았는데 그 축제 관련이나 이런 학예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포스터를 학예부 안에서 만드는 건가요? 사실 제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포스터를 만들었던 게 이거 하나긴 한데 저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성격인 것 같아요. 제가 만드는 게 편해서 그냥 만들었었고 왜냐면 컨셉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제가 정했기 때문에 그거랑 맞는 포스터를 내가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만든 거고 원래는 사실 예홍부한테 부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예술홍보부가 제작을 해주는 게 맞아요. 더 없으시죠? 네, 그럼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다음 마지막으로 일정 간단하게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많이 피곤하신 것 같으니까. 일단 오늘 이 입회 설명회 끝나고 나서 아마 저희 학생회 링크가 하나 올라갈 건데 그 구글 폼에 들어가시면 각자 부서별로 링크가 정해져 있어서 본인이 지원하고 싶은 부서 링크 클릭해가지고 지원서 작성한 다음에 요 7월 7일까지 이메일로 이제 보내주시면 되고요. 1차 결과 발표는 1학년, 2학년 동시에 한 8일 저녁쯤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 아마 방과 후에 2학년 심층 면접, 부장 뽑는 면접 진행할 거고 12일에 1학년 차장들 뽑는 심층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한 입회 설명회는 저기 다 촬영본에 질문하는 것만 컷 편집해서 인스타나 유튜브에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 지원서 작성할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전체 통틀어서 다시 질문할 게 생겼다거나 아니면은 학생회 관련 전체 질문 하실 친구 계세요? 질문할 마지막 기회인데.
승유. 2명 있다 지금. 그 공스타는 계속 하는 건가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 회장단 공약으로 진행했던 사업이라 다음 회장단이 진행하고 싶다면 그대로 진행해드리고 다른 부서가 맡고 싶다 하면은 그런 부서가 맡아서 진행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여기 또 한. 이건 제가 대신해서 질문 드리는데요. 혹시 지원서 작성은 부서당 한 명인가요? 네, 부서당 1명입니다. 복수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그 학생의 활동이 방과 후에 주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활동하는 날짜나 그 시간들은 어떻게 해서 정해지는 건가요? 보통은 이제 학생회를 할 열정이 있다면 학원이나 이제 학교 끝나고 있는 일정을 다 취소를 하고 학생회 대부분 참여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다들 너무 인원이 많아서 시간을 맞추기에 힘들기 때문에 누가 한 명이 뭔가를 포기해야 되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층 면접은 그 각자 본인이 지원한 부서에서 봐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회장단까지 포함된 상태에서 봐주시는 건가요? 면접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2명 정도 들어와서 저희 부서 이제 차장 면접이면 부장들 이제 새로 뽑힌 부장분들이 쭉 앉아 계시고 부장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저희 부장들이 쭉 앉아서 모두가 다 같이 보는 곳에서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합니다. 부서별 질문을 진행을 합니다. 더 없으신가요? 각 부서당 몇 명 뽑나요? 부서당 부장 1명, 차장 1명 뽑습니다. 학생에 들어가게 된다면 활동은 언제부터? 활동은 이 방학 끝나고 2학기 때부터 1년 해서 2학기 시작하고 1년 한 다음에 내년도 1학기까지 진행합니다. 한 명 더 있다. 지원한 부서 말고 혹시 다른 부서에 붙을 수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 정협부 차장인데 저희 부서에서 대의원 회의도 주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의원 회의 하는데 그것도 한마디 해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대의원회의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정협부가 주관해서 했었는데 저도 작년 선배한테 들은 게 없어서 그냥 알아서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장소 정해서 선생님한테 허락받고 모든 임원들 톡방에 공지하고 해서 모아서 진행했습니다. 또 질문 없으신가요? 그 대의원회의는 선생님이 좀 설명 간단히 할게요. 대의원회의는 학급에서 나온 주제일 수도 있고 학교 주제일 수도 있고 전체 그 학급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나 전체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갖고 기본적으로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하는데 올해는 내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1학기 때 없었죠. 그래서 2학기 때는 아마 가질 거예요. 예. 학급 임원들도 있고 전체 임원들도 있고 뭐 담당 부서가 어디가 될지는 조금 내부적으로 그거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2학기 때 있을 예정입니다. 혹시 회의는 약간 유동적으로 시간을 맞춰서 하는 건지 매 주기마다 하는 건지? 보통 저희는 시험 끝나고 한 번 정도? 시험 끝나고 주기적으로 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타이밍이면 너네 부서는 뭐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동아리별로 한 명씩 뽑는다면 1학년은 이번에 몇 명 뽑는 건지. 차장 한 명 뽑습니다. 2학년이 부장이고 1학년이 차장입니다. 전체요? 9개 부서. 네. 9개 부서니까 부서당 한 학년당 9명. 각 부서마다 제한된 사업의 개수가 있을까요? 사업의 개수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없으실까요? 그 지원할 때는 하나의 부서로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만약에 다양한 부서에 잠재력이 있다는 걸 어필하고 싶다면 어떤 식으로 어필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면접 때 센스를 발휘하시면 네,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면접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원서를 잘 써야겠죠. 더 없으신가요? 1차 합격하는 수는 어떻게 돼요? 1차 합격 수는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힘들고 지원서에서 좀 이 친구 면접을 한번 봐보고 싶다는 친구면은 다 뽑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최대한 성실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회 지원 많이 해주시고 지금 가시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